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계엄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선 업종 테마별로 주가입이 역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테마주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주가 추이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정부 정책 수혜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주가 등락률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우려가 번지면서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이거래일 동안 한국가스공사가 15%,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4.4%, 화성밸브가 22%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원전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힘을 실었던 원자력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1.6%, BHI가 17%, 한전기술 역시 16.2%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상승세를 펼쳤던 금융주 역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르게 돌아서면서 이거래일 동안 KB금융이 15.2%, 신한지주가 11.7%, 하나금융지주가 9.6%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전략 계속해서 5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계엄 사태의 여진 속에서 정부 정책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먼저 연초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주주환원입니다. 주주환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회사에게 많은 이득을 줘야 되는데 이번 계엄 사태로 세법 개정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계엄 사태와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도 더 이상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밸류업 관련주 가운데 가장 주목받으면서 올해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금융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 기대감을 키웠는데 계엄 사태로 투자 심리가 하루 만에 돌아섰죠. 한 달 상승폭을 하루 만에 다 되돌린 네.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 금융주는 특히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이고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에 외국인이 KB금융 주식을 약 1,753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1,608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른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인데요. 이번 사태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룬과 동시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윤 정부의 색채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이에 휩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JP모건에서는 이번 하락이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주 역시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상승했는데 이번 사태에 불똥이 튀면서 줄줄이 급락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보수적인 시각인데요. 일단 비중 축소와 좀 관망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정부에서 원전주가 좀 힘들었죠. 네, 이번 정부 넘어오면서 정부의 핵심 정책주로 부각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주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섹터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합병 분할을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향후 분할 합병 여부와 그리고 주식 비율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원전주 중에서는 좀 BHI는 그 중에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과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한 14,000원 정도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한번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정책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세 분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 투자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죠.
네, 금융주 제외하고 동력 상실했다, 동력 상실 매도. 지금 세 분 모두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보면 계엄 사태 이후에 정부는 사실 뭐 어떠한 정책도 뭐 꺼짓고 갈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계엄 사태 이후에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단기에 많이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반등 이후에는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정부 색채가 짙은 정책주는 지금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도 물론 크지만 부정적인 여론과 인식 때문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도 합의한 또는 공동으로 밀고 있는 정책들,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정책 예산안도 통과를 시키면서 여기도 기대를 했는데 원전 관련주까지 무너지는 걸 보면 역시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국면에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AI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뭐 지금 당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는 또 관심을 또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또 업종별로는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업종별로 조금 차별화해서 볼 필요도 있는데요. 비상계엄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은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래도 금융업종은 조금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밸류업 정책 이전에도 만년 저평가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다시 외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왕고래나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신사업 추진 동력이 완전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대왕고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트럼프 리스크의 경기도나 우려까지 안 그래도 국내 증시 체력이 말이 아닌데 여기에 정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큰손 투자자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시장 버팀목 역할을 해준 연기금의 순매수 종목들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카카오그룹주 매수가 눈에 띕니다. 사실 카카오그룹주는 윤 정부의 피해주로 불렸는데 이번 주에 반짝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윤 정부에서 가장 많이 얻어맞은 기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카카오인데요. 물론 주가 흐름은 별개입니다. 윤 정부에서 사법 리스크가 많아서 하락한 것이 아니고 같은 업종인 이 네이버를 봐도 똑같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고 이제 기업적으로 얻어맞은 부분은 다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지가 약 한 달여간이 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물론 비상계엄 사태 당일이었던 이제 4일에 급등을 했지만 다음날 다시 바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카카오 자체를 살펴보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AI 시장에서 발맞추지 못했고 최근에 뒤늦게 출시한 생성형 AI인 카나나도 실망을 줬습니다. 대신에 카카오톡과의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 연계가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최근 카카오 주가가 반등세를 펼쳤는데요. 워낙 투자자들 속을 태웠던 종목이라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콘텐츠 기업으로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기로 바뀌었죠. 따라서
금리 인하에 따른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AI 테마로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까지 붙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상승 동력이 있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트럼프 관세로부터 조금 비켜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2월 4일이죠. 2023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승 전환 신호로 알리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연기금은 SK하이닉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승 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와 실적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 약세를 보인 것은 트럼프 당선 이후죠.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생산량을 대부분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의 영향은 실제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한 약 6천억 정도 보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상 매출이 8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3조 정도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6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에 2차례 정도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주봉상 61선을 또다시 지지하고 다시 반등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최근 다시 며칠 동안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상승으로 턴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불안한 전국 속에서 연말 증시가 안개 속에 휩싸였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해야 할까요?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을 섹터 세 분이 엄선해 주셨습니다. 수급 바탕 중소형 테마 그리고 당일 특징주, LNG 피팅 밸브, AI 반도체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우영 대표님은 AI 반도체 보시네요. 일단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서 매수를 못했는데 이제 최근에 정세로 인해서 좀 하락한 종목들을 네.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이고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AI 테크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까지 확장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전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섹터이고요.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주가 역시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리스크로 반도체주의 악재라는 인식이 좀 크지만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반도체주의 악재라는 인식으로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을 해보면 관세가 우리만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같은 섹터 내에 일을 하는 모든 국가들이 같이 모든 업체들이 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면 SK하이닉스와 같은 선도 업체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블루겔이라는 신제품이 엔비디아에서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도 AI 사업을 위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10만여 개의 대량 주문을 할 만큼 AI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고요. 이에 대한 성장폭 내년을 기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국에서 하락을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근 대표님은 이제 조선 섹터 내에서도 LNG 피팅 업체를 보시네요. 네, LNG 피팅 업체는 일단 LNG 선박 수주 확대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수혜를 동시에 받는 기업입니다. 즉 업황이 좋아지고 뒤에서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트럼프 2기 에너지 장관으로 셰일가스 CEO지요. 크리스 라이트가 임명됨에 따라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채굴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는 LNG 수출을 금지했지만 트럼프는 수출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이 활성화될 겁니다. 여기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게 LNG 피팅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본다면 지금 가장 추세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성광밴드나 태광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은 결국에는 지금 개별주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관련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이 좀 수급이 쏠리는 중소형 테마주 그리고 당일 특징주 매매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로 공략해봐도 좋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탄핵 정국이 마무리에 들어갈 때 그때 공략해 보시면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든 업종 섹터가 동시에 상승하는 상승장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한 7조 이상 이렇게 좀 올라올 때 평소에는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11조, 12조 정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한 5조, 6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거래대금이 한 7조 이상으로 조금 올라올 때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될 때 이때까지는 조금 참고 개별주 매매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Better believe I'll be standing here, there ain't no moon that can outshine the sun.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Oh, second to none. Oh,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I'm standing at the edge now, it's about to go down. I'm gonna take it higher. It's time for me to light it so they can't deny it. Hey, bring that fire. Bring that fire. If you take a shot, boy, you better not miss, 'cause it won't ever happen again. You're gonna wake up and not even know what your name is.